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뜨신 저희 외할머니는 평생을 이름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 외할머니 이름은 뭐야? 하고 물으니 막내딸로 태어나서 이름이 막내라고 하셨습니다. 문막내. 저는 외할머니 이름을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었는데 문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쭤보니 그 시절에 딸이라고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아서 주민등록상엔 그냥 문씨라고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살다 가셨는데요. 후남이, 말려, 서운이 이런 이름들은 명함도 못 내밀 사연이죠. 그 시절 딸로 태어나 받은 차별과 서름 중 평생을 가는 것이 또 있다면 바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겠죠. 오늘 읽어드릴 책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다가 나이 80을 앞두고 처음으로 글과 그림을 배운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 일기입니다. 문학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감동일 텐데요. 그렇다면 순천 할머님들이 처음으로 글을 배워 쓰신 꾸밈없이 투박한 이 글이야말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문학작품일 것입니다. 글 이상으로 할머님들의 그림 또한 예술 그 자체인데요. 할머니들의 그림도 함께 감상하면서 들으시면 아마 이 사랑스런 책을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할머니들의 글 선생님이신 순천 평생학습관 김순자 선생님의 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 순천 평생학습관 초등반 강사 김순자. 이 책에는 순천시 평생학습관 한글 작문교실 초등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쓰고 그린 작품이 담겨 있다. 초등반은 순천시가 교육청으로부터 초등과정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중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 초등과정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이 책의 작가들이다. 2019년에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분부터 가장 나이가 적은 분도 50대 후반인 이 할머니들을 우리는 순천 소녀시대라고 부른다. 거친 시절을 누구보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든든히 가족 건사하며 살아온 분들이 교실에만 들어서면 수줍어하고 즐거워하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기억 니은을 천천히 배우면서 동그라미와 네모를 삐뚤빼뚤 그리면서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이 되었고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라고 말하는 소녀들이었다. 소녀시대 할머니들은 형편이 어렵기도 했지만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옛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평생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셨다.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불안에 떨고 종이만 봐도 겁이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면 죄인처럼 가슴이 뛰고 속이 상해 울기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렇게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한글 공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배우지 못한 고통과 서름이 많은 만큼
글 공부보다는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난생 처음 연필을 잡아본다는 할머니들은 손이 떨려 선긋기조차도 삐뚤삐뚤 힘들어했다. 시작은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를 한자 한자 알아가며 행복한 변화가 생겼다. 혼자서 간판이나 시내버스 노선표를 보고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졌고 평생 갖지 못했던 나만의 비밀통장을 가지고 은행 일보기, 자녀 손주들과 휴대폰 문자 보내기 등 날마다 자신의 일상생활 변화에 놀라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다. 글을 배워 난생 처음 편지를 쓰고 읽어보면서 함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할머니들에게는 절실했던 것이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만큼 여유와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참 재미있고 웃을 일이 많은데 코미디가 따로 없다. 맞춤법이 틀려서 의도치 않게 욕이 되고 이상한 어구의 글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영어로 헬로우 디저라고 해서 함께 한바탕 웃었던 일도 있다. 또 우리 초등반에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고 세대 차이, 가족 간의 갈등, 고부관계 등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친구가 되고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다시 찾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그림 공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공부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싫다고 했던 분도 막상 그림 공부를 시작하니까 새벽까지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또 그림 수업을 통해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 재능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하기도 했다. 이 빛나는 소질을 더 빨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소녀시대 할머니들은 단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실천해가는 재능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었다. 이분들만 그러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나 무언가 한 구석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 전체가 부족하다 말할 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움이, 채움이 조금 늦더라도 어느 순간 눌려있던 재능이 활짝 꽃피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 순천 소녀시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결실을 맺는 순간,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울고 웃던 수많은 시간, 그 곁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내게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게 진지하고 아름다울 수 없었다. 자꾸 돌아보면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젖는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는 까막눈이 아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꿈꾸었던 밝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존중받는 집안 어르신으로 최고의 학생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라양임입니다. 라양임 할머니. 나이는 83살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송광면 이읍에서 살았습니다. 형제자매는 6남 1녀 중 양념딸입니다. 부모님은 양념딸이라고 내 이름을 양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별명은 부지런댕이입니다.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난리통에 오빠들이 4명이나 행방불명되어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외놈들 눈을 피해 나를 도가지 속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밥할 때도 부지깽이를 시커멓게 태워서 내 이름하고 1부터 100까지를 썼습니다. 내가 아는 글자는 모두 그것뿐이었습니다. 아픈 기억. 안안심 할머니. 남편이 글을 어느 정도 아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연필을 주면서 이름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겨우 그렸습니다. 남편은 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한자씩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글을 가르칠 때마다 못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한테 내가 학자집에서 시집와서 무엇이든 잘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내가 창피했던 것입니다. 새 집을 지면서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소를 못 쓰니까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썼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걱정. 손경애 할머니. 시아버지는 내가 글을 알면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글을 모른다고 했더니 글도 모르고 앞으로 어찌 살 거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각시들이 모여서 언제쯤 관광을 가면 좋을지 나보고 달력에 날짜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글을 몰라 대충 손으로 짚으면서 이날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글 모른 것이 들통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글을 모를 때는 뭐를 쓰라 할까봐 겁이 나서 사람들 많은데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작은 아들이란 말에 결혼. 배연자 할머니. 8살 많은 총각하고 선을 봤습니다. 우리는 선을 보자마자 약혼 사진을 찍고 뒷날은 약혼 반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선 본 3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아들이고 집을 사준다는 말에 속아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댁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쌀이 없어 점심을 감자와 고구마로 때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잘 방이 없어 하루는 형님 방에서, 하루는 우리 방에서 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자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생각하면 짠합니다.
신우와 시동생은 내 자식이었다. 양순례 할머니. 시어머니와 나는 한 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지않나와 아기 신우에게 내 젖을 먹이며 내 자식과 쌍둥이처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 신우가 조금이라도 울음소리를 내면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길어올 때도 업고 다녔습니다. 신우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소풍을 갈 때도 모두 내 차지였습니다. 고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마누라를 얻어 낳은 아기 시동생까지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내 젖을 먹여가며 신우와 시동생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남편 버릇고치기. 김영분 할머니. 이불호청 주름을 편다고 남편하고 둘이서 양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호청을 잡아당기다가 손을 놔버려 내가 뒤로 벌러덩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난을 치려고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벌러덩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빗자루를 가져와 나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침쟁이가 온몸에 침을 꽂아놓고 식구들이 다 모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날 밥을 빨리 안 준다고 상을 엎어 밥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을 새로 안 사고 석 달 동안 땅바닥에 밥을 줬더니 그 뒤로는 상을 안 엎었습니다. 짜릿한 행복. 황지심 할머니. 글을 아니까 어디를 가도 겁이 안 납니다. 글을 모를 때는 남한테 물어보기 부끄러워 버스를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은행 일도 다 봅니다. 그래서 비밀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행복입니다. 노래교실에서도 자신 있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막 보고 노래를 부를 때는 많이 배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어깨춤이 덩실덩실 쳐집니다. 고향 친구들도 나를 부러워합니다. 문자도 잘한다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공부도 그림도 너무 좋아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배움이 준 선물. 권정자 할머니. 나는 83세에 전국 성인 문예 골든벨에 참가해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텔레비전, 신문, 잡지에도 나오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축하를 받았습니다. 백일장 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소감문 쓰기 시화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 옷을 사다 주고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 소꿉친구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들 쪼글쪼글 늙었지만 마음은 꽃다운 소녀였습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고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정말 행복합니다.